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은 K리그 몇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울산과 강원FC 경기입니다. 양 팀 다 직전 경기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보았죠. 울산은 대구FC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으며 강원은 수원삼성을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양 팀 다 3게임 만에 승리를 맛보았죠. 후반기 첫 승을 거둔 양 팀은 오늘 맞대결은 역시 리그 1위 팀 울산이 강원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림픽 대표팀 착출 선수들이 모두 돌아와 경기에 복귀했죠. 원두재와 이동경은 이전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고 이동준은 후반 교체돼서 일정 시간을 소화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윤일록이 컨디션 난조로 출전을 속단할 수가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은 가용 전력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최근 흐름에서 주춤했던 일선 공격진도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힌터제어와 오세훈이 번갈아 출전하며 부담을 덜고 있고 공중볼 다툼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가 있죠. 전 대구전에서도 점유율을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전반에 힌터제어 한 골과 후반에 터진 이동준 결승골로 2대1로 승리한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력에서는 멀티득점 생산도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강원은 직전 수원 삼성전에서 고무열의 활약으로 3대0으로 짜릿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고무열이 두 골을 넣어줬죠. 이날 상대 수원 삼성이 유효슛이 하나도 없을 만큼 위험지역에서 강원의 수비가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경기로 강원이 안정화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죠. 팀이 기복도 심한 탓에 울산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강원은 신뢰가 안 가는 팀이죠. 특히 한국영이 뇌진탕으로 스쿼드에서 이탈한 탓에 중원에서 볼 전무가 잘 되지 않고 후방에 부담이 되면서 수비 불안 또한 증폭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울산에게 7실점을 내줬을 정도로 울산에게는 열세를 보여왔던 강원이 이번 경기에서도 스쿼드가 완성된 울산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공격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무열이 최근 대단한 활약을 해주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이정엽 또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죠. 따라서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에 1득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2.5점 기준점 오버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울산이 강원에게 우세를 보였다는 점과 홈에서 좀 더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이 경기는 울산의 승과 오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성남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성남이 리그 12위를 기록하고 있죠. 후반기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 늦게 출발하면서 아직 승이 없습니다. 직전 포항전에서도 후반 72분에 터진 공기표 골로 인해 1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죠. 이로 인해 성남은 리그 11경기째 승이 없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 홈경기를 치른 오늘 경기에서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만한 여력이 보이지 않죠. 특히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공격적으로 저항이 불가하다는 생각입니다. 포워드 뮬리치가 분전하지만 4경기 연속 잠잠하죠. 후반기에 치러진 광주전과 포항전 2경기에서 유효슛이 3개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격력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뮬리치 혼자서 분전하는 모습이지만 결정력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수비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해내는 것 같습니다. 국대 출신 권경원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적하면서 빠르게 팀에 녹아들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광주전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직전 포항전에서도 후반 70분까지는 수비 조직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포항의 공격을 차단해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파괴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포항을 상대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득점이 양 팀에서 나지 않으면서 언더 가능성이
높겠죠. 원정팀 포항은 성남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후반기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홈과 원정을 바꿔서 치러지는 경기죠. 전 경기에서도 점유율이나 유효 슈팅 면에서는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쳐온 포항과 성남이지만 역시 후반기에 첫 승을 신고함으로써 이번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수비 부분에서 권한규와 그랜트 등 센터백 조합이 중심을 잘 잡고 상대의 공격에 유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무실점 경기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남과 5차례 맞대결에서 4승 1패를 거둔 만큼 포항에게 자신감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후반기 3경기에서 2득점만을 기록한 공격력에는 큰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엇보다도 2.5점 기준점 언더가 예상되며 성남이 후반기 첫 홈 일정을 치르는 만큼 성남의 한승 쪽이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2.5점 기준점 언더와 성남의 뿔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FC 안양과 부산 아이파크 경기입니다. 적으로 이번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FC 안양이 승리했죠. 직전 맞대결에서는 무려 5대4로 안양이 승리했습니다. 닐손 주니어 2골, 조나단 모야 2골, 그리고 종료 직전에 터진 보아도 막스웰의 골로 인해 5대4로 FC 안양이 짜릿한 승리를 거뒀죠. 모두 용병의 발끝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나 FC 안양의 최근 흐름은 별로 좋지 않죠. 2연패를 기록 중이며 직전 경남전에서도 1대2로 패했습니다. 리그 7경기에서 무패로 1위 자리를 탈환했지만 최근 부진하면서 다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선두와는 승점 4점 차뿐이 나지 않죠. 따라서 이번 경기를 승리함으로써 선두에 대한 추격 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격력은 리그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팀이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조나탄이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슈로 인한 자가격리와 컨디션 저하로 인해 출전 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하남이 분전하면서 일선을 책임지고 있고 미드필드진과 호흡마저도 좋아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FC 안양의 문제는 수비에 있겠죠. 앞선 3경기에서 전부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중원 조합 압박이 느슨한 데다 수비진들이 배후 공간을 열어주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이전 부산과 맞대결에서 2골을 넣어주었던 닐손 주니어 합류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부산 아이파크에게 한두 점은 실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또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겠죠. 부산 아이파크 또한 직전 대전에게 3대1로 크게 패하면서 인산을 4대0으로 압살했던 분위기를 이어오지 못하고 끊기고 말았죠. 공격적인 흐름을 전개했으나 상대의 역습 제어가 원활하지 않았고 빠르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경기력의 기복을 가져오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박종우 부상이 길어지면서 후방 불안 또한 심각한 수준이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수비 조직이 흔들리면서 멀티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공격에서는 주포 안병준에게 거는 기대가 있죠. 그리고 측면 공격진은 활발한 일선 가담 능력을 통해 여러가지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충분히 한두 점은 득점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죠. 두 팀 다 최근 흐름에서 다소 기복 있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바만 선택해 보겠습니다.